최근 정부에서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서 절세 계좌를 운영하신다면 이거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바뀐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질문 주신 게 이거 절세 계좌 혜택 사라진 것 같다. 투자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결론인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세 계좌 아직 충분히 할만하고 무조건 하는 게 좋다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대체 이번 세법 개정안이 뭔지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날린 건지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절세 계좌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세법이 개정된 건데요. 이때 절세 계좌에는 ISA,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계좌들이 포함되고 일반 주식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바뀌기 전에는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A라는 사람이 절세 계좌에서 어떤 ETF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미국에서는 15%의 세금을 뗀 85만 원이 증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간에서 국세청이 이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절세 계좌니까 세금 15만 원을 채워줄게 해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A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중간에서 국세청이 15만 원을 채워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A가 절세 계좌에서 ETF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의 배당금을 똑같이 받았을 때 미국에서 세금을 뗀 85만 원이 그대로 A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장 세금을 떼어가서 배당금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세금을 떼어가지 않고 줘서 계속 복리 효과를 얻으면서 불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져서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한번 떼고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금과 수익이 합쳐진 돈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하다가 마지막에 해지를 하면 이미 세금을 뗀 배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떼서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세금을 뗀 배당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해지를 할 때 세금을 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직 전산상으로는 이걸 다 발라내서 이걸 다 분류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하도 논란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SA 같은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아직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세계좌는 정부에서 홍보하는 상품인 만큼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대략 설명드리긴 했지만 모든 배당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같은 국내 고배당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즘 배당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커버드콜 상품도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배당이 아닌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세계좌 아직도 투자할 만하냐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S&P 500, 나스닥은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종목들도 배당금이 약간 나오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진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도 괜찮거든요. 예시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최근 1년 반 동안 30% 정도 올랐는데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세계좌의 혜택이 일부 축소된 건 맞지만 아직까지 다른 혜택들도 많이 있으니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의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이더라도 매매 차익 위주의 상품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배당 위주의 해외 상품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 같으면 앞으로 매수할 때 시세 차익 위주의 지수 추종 상품의 비율을 높이고 배당 위주의 상품 비중을 좀 줄일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이중과세를 하지만 않는다면 아직 다른 혜택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매매 차익이 있기도 하고 당분간 홀딩 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바로 팔아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 최소 10년에서 몇십 년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특별한 홍보 없이 조용히 개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론을 인식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나중에 연금저축펀드 IRP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절세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담는 게 좋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